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 채점인데 시험 시행기관장이라고 했는데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42페이지입니다. 원칙 시도의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대학 조교수 이상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학력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하고요.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통보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5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입니다. 부정행위하면 수험생이든 출제위원이든. 자, 43페이지 시험 공고인데요. 시험 공고. 시험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가보면 이미 시험 날짜 나와 있습니다. 10월 28일 날 본다고. 자, 그리고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전부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본다고 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면은 43페이지 맨 밑에 44페이지 메뉴에 보면 응시 수수료 반환이 있습니다. 과오납하면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전부 다 돌려주고요.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전부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기간도 지금 그 인터넷에서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접수를 한다면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8월 달에 접수는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즉 8월 16일부터, 이게 아마 8월 15일은 아닐 것 같네. 이게 공휴일이니까. 만약에 그렇다 치고 이거는 날짜가 뭐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8월 16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50%.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자격증 46페이지 하기 전에 44페이지 그게 합격자 결정인데요.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1차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2차 시험은 자, 합격자 결정인데요. 합격자 결정을 보면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다. 절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2차의 경우에는 2차는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2차 원칙 절대평가고요. 예외적으로 2차는 상대평가를 할 수 있고요. 상대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 원칙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시험에 이거 상대평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상대평가를 안 하니까. 상대평가는 2회부터 9회 때까지, 9회가 1997년도까지는 상대평가 했는데요. 1999년도 10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이거 원칙적으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5회 때 어렵게 내가지고 최소 선발 비율,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27,000명 합격했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 2만 명 이상은 뽑는다. 2만 명은 뽑는다. 이렇게 했으면 만약 합격자가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으면 3만 명 모두 합격이죠. 최대를 규정한 게 아니라 최소 인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45페이지 자격증 교부입니다. 합격자 공고 1로부터 공고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됩니다. 1월 밑줄 치시고요. 오늘 문제 풀어보셨으면 이거 2개월 해서 X로 출제됐죠? 33회 때 2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4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전부 다 1개월, 2개월 정리해놨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 등록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 없어요. 제가 등록 신청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넣으니까 인터넷 다 뜨더라고요. 제 인적사항, 자격증 언제 땄는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로 3번 45페이지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 두 번째 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인천광역시 금단 신도시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 분실해도 인천광역시장한테 가면 안 되고요. 처음에 받았던 사람한테, 서울시장한테 와야 되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준 사람한테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잖아요. 54번 맨 밑에. 54번 맨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죠. 찾았어요. 54번 맨 밑에. 그 1번에 보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잖아요. 54번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4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의사가 재교부하니까 시도 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청까지 안 가고요. 광진구청에 가도 돼요. 사실은 위탁이 돼 있어요. 만약에 서울시에 가면 10,000원이고 광진구에 가면 20,000원이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위탁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20,000원, 10,000원 이거는 제가 옛날에 받아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죠. 시험에 조례 내용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는. 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양도 대여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양도 대여한 자. 그리고 양도 대여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를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양수 대여받은 자는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자기 자격증이 없어서 나무 자격증을 빌렸으면 취소할 자격증 없죠? 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까?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죠?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동일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둘 다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입니다.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입니다. 동일한 행정 형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 처분 대상이다. X입니다. 동일한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하지만 빌린 사람은 자기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빌린 사람은 자기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없어서 빌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47페이지 2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 사칭금지.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박모 씨 있었죠? 그 유명한 사람 막 서장훈 씨나 연예인들 소개해주고 돈 많이 벌었다. 막 자기 재산 500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공인중개사 사칭 강남 치보면 나와요. 그분이 뭐 10회 자격증 있다 이렇게 했나 봐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지금 협회 강남구청에서 고발당했어요. 1년 이하 2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격증 없는데 10회 공인중개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이름을 말 안 하는 거는 이름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공공연하게 적시하면. 그래서 이름은 제가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 그 인터넷 치보면 다 이름까지 다 뜨더라고요. 자격증 없는데 자격증 있다고 거짓말 시키면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사명칭이라고요. 또 이와 유사한 명칭이 뭐냐면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소장.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소장이잖아요. 소장도 안 된다고요. 대표. 이 부동산 뉴스는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부동산 뉴스는 중개사무소 이름.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X 이 말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를 사용하면 1년 이하 이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지만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녀도 되죠. 그래서 저는 명함에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새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뺐어요. 재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 해도 됩니다. 개업하거나 취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48페이지 그 문제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상이 아닌 무상인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공짜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다. 안 되죠? 돈 받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통상 시세는 월 5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연으로는 500만 원 정도 빌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빌려주지 마시라고요. 빌려주면 자격 취소되고 이제 자격증 따지도 못해요. 한번 취소되면. 근데 빌려주지 않고 동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업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현업에서는 사장, 소장 이렇게 많이 해요. 사장은 돈 낸 사람입니다. 사무실 없고요. 그 다음에 소장은 자격증 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고 부르는데 명함에다가 사장이라고 새겨 다니면 불법이라고 했죠.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 보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보고 소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동업을 하면서 만약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했다면 이거는 양도대행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했다면 아예 빌려주고 사무소에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이 계약서 적었다면 그건 양도대행가 되겠죠. 가면 어떠냐고요? 네, 뭐 그거는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지가 문제인데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직접 가서 도장 찍었다면 양도대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증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자필 누가 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그거는 형식적으로 누가 사인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격증은 빌려주고 평소 때 지금 강의하고 있을 때 계약 들어오면 못 가잖아요. 계약서 쓰러 오라 해도 못 가잖아요. 그럼 제 계약서를 실장이 쓰고 내일 쉬는 날 가서 제가 계약서
사인하는 날은 비워놨다가 내일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제가 직접 계약서 쓴 것처럼 돼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양도대여라는 게 판례예요. 그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진짜 계약서 쓸 때 가서 옆에서 보고 작성했다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법이라는 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검사가 원한이 있어가 잡아 넣으려고 맘먹으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막 샅샅이 틀면 너 근데 평소 때 안 왔잖아. 그러면 중개 업무, 계약서 쓰는 것도 중개 업무지만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개 업무거든요. 중개 업무를 확인 설명을 보조원이 다 하고 단지 계약서 쓰는 데만 참여했다면 그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잡아 넣으려고 맘먹으면. 탈탈 털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너무 알아도 돈 못 벌어요. 너무 무서워서 법대로 하려고 하면 또 돈 못 벌고, 그렇다고 대충 하다 보면 한 번은 걸리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어쨌든 돈 많이 벌려면 고득점 하면 힘들어요. 이거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다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것도 너무 무식하게 하다 보면 또 사고 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잘 조화를,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100%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이 법 자체가. 자, 2번.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를 보면 우리 기본서 48페이지 실무교육, 49페이지 2번 직무교육, 그 다음에 50페이지 3번 메뉴에 연수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5번에. 그래서 교육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4가지가 있죠. 4가지? 4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 5가지를 적어놨어요. 여기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거는 맨 뒤에 나와요. 우리 맨 마지막 주에 나오거든요. 근데 미리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보고 이제 이게 5개를 저는 비교해 놨어요.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시험 볼 때는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요 2개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사후교육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3개는, 가운데 있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는다고요. 뭐 하기 전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으로 취직하기 전에, 중개실무교육은 소속공개사나 개업공개사가 개업하기 전에, 소속공개사 취직하기 전에 받는 거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받는 사전교육입니다. 먼저 우리 책에 지금 4가지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입니다.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우리 책에는 지금 맨 뒤에 나온다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사전교육을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따면 바로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사실은. 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가. 그럼 교육받은 지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 사전교육 강사를 해보니까 교육 태어나서 처음 받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절반이 안 돼요. 다 한 번 이상 받았다고요? 그럼 한 번 이상 받았는데 왜 다시 왔냐고요?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을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그만두고 1년 넘었다가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굳이 자격증을 따도 바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취직하려면
취직하려면 사장들이 실무교육 이미 받아놓은 걸 좋아하겠어요? 안 받은 걸 좋아하겠어요? 이미 받았다고 하면 고용 안 합니다. 왜? 벌써 이게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벌써 개업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업할 사람은 일 가르쳐 놓으면 그만둬버리잖아요. 바로 옆에 가서. 그래서 만약에 취직하려면 사장이 면접할 때 실무교육 받았냐 물어보면 사장님 그건 뭡니까? 그런 것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대. 그러면 야 돌대가리 너 자격증 딴 거 맞냐? 그것도 모르냐? 자격증 따면 그거 배웠을 거 아니야? 이러면 죄송합니다. 딱 60점으로 합격했고 저는 개업할 생각이 없어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개업할 생각 없다 이 말을 한마디 해야 돼요. 아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개업은 안 하겠구나 싶어서 받아주겠죠. 저 한두 달 배워가지고 개업하려고 왔는데요 하면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겠어? 직원으로?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친목회 회칙이라는 게 있어요. 직원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그 같은 정보망을 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쓰는 그 회원업소에는 뭐 3개월 안에는 6개월 안에는 취직 못한다 그만둬도. 단 전임 사장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목회 회칙 이런 게 있어요. 뭐 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면 그 매물 접수대장 다 적어가지고 매물 다 빼돌려가지고 고객 리스트 다 빼돌려가지고 옆에 가서 개업해가지고 중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법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해당되죠. 왕따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되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제가 아는 분은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에서 개업을 했는데 전임 사장 밑에 있다가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월세만 내고 업무 못했어요. 전임 사장이 지회장을 해가지고 그 친목회 회장을 해가지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뭐 계속 자기들이 와서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중개업을. 그만큼 왕따 시키는 게 심해요. 친목회 회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친목회는 심지어 친목회 회원이 아닌 자와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친목회칙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안녕하세요 인사해가지고 제가 악수까지 했어요. 그때만 친목회장이 보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했다고 벌금 100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판사냐? 벌금은 판사가 선고하는 거지 친목회장이 무슨 벌금을 선고하냐 이랬더니만 친목회장에 항명했다고 또 징계 6개월간 정보망 못 보게 막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폐업했어요. 그 소송하면 제가 이길 수는 있지만 왕따 돼가지고 영원히 거기서는 개업 못한다고 취직도 못하고 그 법하고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니까 법을 공부해야 되죠.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전부 다 위탁 가능합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고요. 다만 대학, 전문대, 협회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 뒤에 있습니다.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471페이지. 471페이지에 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찾았습니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471페이지에 있죠. 그게 지금 비교하려고 지금 저는 강의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참고로 그 뒤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교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실시합니다. 공짜로 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 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만 교육 대상이고, 보조원은 교육 대상 아닙니다. 보조원은 연수교육, 교육 대상 아닙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소공, 법인, 임원, 책임자 될 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세 개는 사전교육이라고요. 될 자, 이 말은 미리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이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공 등이라고 하고, 공인중개사는 개공 등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도 개업하거나 취직할 생각 없으면 교육받을 필요 없죠. 자격증 따면 무조건 교육받아야 된다 X입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사람인 경우만 받으면 됩니다. 교육 대상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이 연수교육 내용하고 연수교육의 내용하고 실무교육 내용을 묻는 게 나왔는데요.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개업할 사람이나 취직할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법률 지식을,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개공, 소공,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 개정된 법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연수교육 강사해봤는데 연수교육 뭘 하냐면은 개정법령, 부동산 관련, 중개 관련 개정법령 이렇게 하나 제가 했고요. 또 한 강사는 세무사는 개정세법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하고요. 3시간, 6시간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런 게 되겠죠. 자,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는 뭡니까?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중개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차이점은 바로 법제도의 변경사항, 법률 지식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중개,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똑같습니다. 교육제도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교육 시간입니다. 교육 시간.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오늘 문제에 보면 26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X로 나와 있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오늘 문제 그 6문제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못 풀더라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방향만 잡으면 되겠죠. 지금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 가장 기네요. 교육시간.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전부 1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할 것 같으면 받을 필요 없다. 교육의 유효기간 1년이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나머지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왜? 52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가 개업할지 취직할지 모르니까 통보 안 해준다고 교육한다고. 알아서 교육받고 싶으면 찾아서 받아야 돼요. 알아서 찾아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모건대학교, 평택대학교, 인하대학교 이런 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교육 받고 싶으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인터넷 치면 사이트 나와요. 거기서 받으면 돼요.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된다.
누가 개업할지 취직할지 몰라서 통보 안 해준다고요. 사정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통보해주고요.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는 연수교육 하나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육은 안 받아도 되겠네요. 왜 받습니까? 처벌도 안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거 좋아요. 그게 이해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교수법이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 암기인데 왜요?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게 그게 이해식이잖아요. 이해. 무조건 숫자는 사실 왜 2개월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돼?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왜 이거는 10일이고 이거는 왜 2개월이냐? 사실 암기해야 돼요. 숫자는. 솔직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요.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정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게 7일이었는데 2개월로 바뀌었어요. 미리 해주는 게 대상자로서는 유리하죠. 예측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3개월도 아니고 왜 2개월로 정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지금 우리 암기 프린트에 그래서 2개월, 1개월, 3개월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냥 암기하라고. 어쨌든 그러면 처벌은 연수교육만 처벌을 합니다. 나머지는 처벌 안 합니다. 그럼 교육받을 필요 있다 없다? 처벌은 안 하지만 개업하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개업하려면 받아야 되고 취직하려면 받아야 돼요. 취직하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요거는 현업에 있는 분들도 안 받아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해보니까 다 받으러 오더라고요. 왜? 행정지도를 하더라고요. 등록관청에서 시군구에서 교육받고 사인하고 가라. 만약에 사인 안 되어 있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침묵회에다가. 재지연금에 있다고 했잖아요. 탈탈 털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긁고 넘어지니까 민원 제기하니까 사장이 예식장 간 사이에 실장이 계약서 적었어요. 평소 때는 사장이 다 하다가 그 사장 도장 찍어버렸다고요. 그 양도대여입니까 아닙니까? 하루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 사장이 뭐 예식장 간다고 어디 잠시 간 사이에 계약은 해야 되니까 사장 도장을 찍었다고 직원이. 양도대여이냐고 아니냐고요? 대여는 아닙니다. 근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고 처벌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왜냐면 민원 제기되면 처벌하려고 마음먹으면 성명 사용하게 했다. 성명. 도장을 사용하게 했으니까 양도대여하고 똑같아. 처벌 규정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처벌받은 사람 봤어요. 억울하다. 나 맨날 평소 때 내가 했는데 그게 뭐 빌려준 거냐. 처음에는 빌려준 거라고 처벌을 한 거예요. 나 빌려준 거 아니다. 그냥 맨날 하다가 오늘 하루만 딱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게 입증되니까 아 그럼 빌려준 거 아니면 성명사용 그게 처벌하려고 맘먹으니까 그러죠. 공무원한테 아마 욕을 했거나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만 안 하고 죄송합니다. 아, 오늘 예식장 간다고 한번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은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욕하고 지금 어려운데 중개업도 안 되는데 너가 뭔데 와서 단속하고 헛소리 찍찍하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 교육공개사들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욕하고 이러면 처벌하려고 맘먹으면 꼬투리 잡으면 그 이제 처벌 안 당할 행정처분 거부하려면 어떻게 돼?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고 행정소송해야 되고 그럼 소송하라고 그래. 그럼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그래. 소송하면 소송비 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6개월 업무 정지됐는데 소송하는 사이에 6개월 다 지나가 버리겠죠? 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싸우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도. 자, 그래서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만 있고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은 통지해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4문제는 최소한 여기 있는 4문제는 최하 출제됩니다. 최하 4문제고 최대 6문제 오늘 6문제잖아요. 6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4문제에서 6문제 오늘 그 6문제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 목적도 오늘 내드린 문제 1번에 있는데 목적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됐어요. 목적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도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6개가 있습니다. 중개업, 중개업.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토지는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 아니고 개인 토지여야 하죠.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 아니죠. 그리고 건축물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 될 수 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다.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그 외에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등은 중개상물 아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고요. 자,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도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다 유효기간 1년이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된다. 5가지 교육 중에서 공짜로 하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5가지 교육 중에서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5가지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교육시간은 규정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고요.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다음 오늘 한 것은 최하 4문제인데 다음 주에 하는 것은 8문제입니다. 등록 절차에서 한 문제, 결격사유에서 한 문제,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거 한 문제, 법인의 겸업제한 한 문제, 고용인 한 문제, 인장등록 한 문제, 휴업, 폐업 한 문제에서 다음 주에는 8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합니다. 최소 8문제 이상 출제되니까요. 그냥 제목 정도만 자꾸 눈에 익어야 되고 요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1차 위주, 두 분 다 전부 다 지금 1차, 2차 같이 하시는 거예요? 1, 2차 같이 하시면 1차 위주로 예습 복습 하시는 게 좋아요. 민법이 시간 가장 많이 걸려요. 민법만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민법 70% 공부하고 학개론 20% 공부하고 나머지 공법 10% 공부하고 뭐 제 과목은 예습 복습 안 해도 됩니다. 수업만 들으면 처음에는 괴롭겠지만 나중에 되면 시험 볼 때 되면 이게 점수 더 잘 나온다고 민법보다. 처음이니까 지금은 헷갈리죠. 당연히 처음 하면 외계어 듣는 것 같아요. 언어는 반복성이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